정말 믿기 힘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최근 48경기 중 아르헨티나 대표팀이 패배한 것은 딱 한 번뿐이라는 것입니다.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2022년 월드컵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패배한 그 경기입니다. 2019년 코파 아메리카 반결전에서 브라질에 0에서 2로 패한 이후 아르헨티나는 35경기 동안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이 단순한 통계만으로도 지난 4년 동안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의 강력함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현재의 성과를 얻기 위해 아르헨티나는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라는 영화에서 조던 벨포트라는 캐릭터가 한 대사가 정말 좋습니다. 저는 항상 고객들에게 제 성공을 통해 저를 평가하지 말고 제 실수를 통해 저를 평가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주 드물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단 2번이 패배만 있었지만 2차례 모두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의 미래가 위태로웠습니다. 첫 번째 패배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2019년 코파 아메리카 준결승에서 브라질에게 0에서 2로 패한 그 경기입니다. 2019년은 아르헨티나 축구에 있어 어려운 해였으며 그들의 위기는 이미 2018년부터 예상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같은 강력한 팀이 2018년 월드컵에서 매우 나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16강에 진출했지만 그해 우승팀인 프랑스에게 4에서 3으로 패한 것은 매우 나쁜 결과가 아닙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패배 방식은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아이슬란드라는 훨씬 약한 상대에게 1에서 1로 비겨 시작했으며 이 비기는 경기로 인해 메시와 팀원들이 여론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조별리그 2번째 경기에서는 당시 그리 높게 평가되지 않은 크로아티아에게 0에서 3으로 패했습니다. 그들은 니제리아를 이기는 경기에서 로오가 86분에 득점함으로써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는 티켓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점의 사람들은 아르헨티나가 강력한 수비 라인을 가진 상대를 공격하고 극복하는 데 매우 무력하다고 느꼈습니다. 상대가 고공 프레스를 실시하면 크로아티아처럼 아르헨티나는 무력했으며 팀의 운동량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공격도 수비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아르헨티나는 중견팀처럼 보였으며 메시와 디 마리아에게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대표팀을 상대로 3에서 4로 패한 경기는 아르헨티나 수비 라인의 모든 약점을 보여주었으며 선수들은 음바페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오타멘디의 무력함은 아르헨티나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패배 후 호르헤 삼파올리 감독은 수치스럽게 떠났습니다. 그러나 삼파올리는 스칼로니가 아르헨티나에 올 수 있는 길을 닦아준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메시도 아마 그의 첫 월드컵 우승컵을 얻기 위해 좀 더 기다려야 했을 것입니다. 당시 스칼로니는 임시감독이었으며 아르헨티나에서 유명한 감독이 아니었습니다. 클럽팀에서 스칼로니는 데포르티보 라 코르냐, 웨스트햄, 세비야와 같은 중견팀을 지도했을 뿐입니다. 스칼로니의 감독 경력은 아직 짧았으며 그의 업무는 일반적인 감독의 요구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아르헨티나와 같은 팀을 이끌고 있는 스칼로니는 즉시 성공을 거둬야 했습니다. 성공 외에도 메시를 설득하여 팀에서 계속 경기하게 해야 했습니다. 스칼로니는 아르헨티나에서 세대교체 작업을 담당해야 했습니다. 3가지 임무, 한 사람, 그리고 단 한 해의 시간. 2019년 코파 아메리카에서 실패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결국 우승팀 브라질에게만 패했습니다. 아직 경기 이후 많은 전문가들이 스칼로니 감독의 사임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축구연맹은 이 젊은 코치에게 믿음을 유지하면서 올바른 결정 중 하나를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그해 대회에서 메시의 태도가 아르헨티나가 스칼로니를 믿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메시는 고요한 사람으로 2018년 월드컵 패배 후 대표팀을 떠나려던 시점에서 스칼로니는 메시에게 전투 의지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부여했습니다. 스칼로니는 아르헨티나가 잘못 선택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그 이후 아르헨티나 대표팀은 연속된 승리를 거두며 본래의 힘으로 부활하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어디에서 넘어지든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아르헨티나는 코파 아메리카에서 한 번 실패했고 정확히 말하면 메시 개인적으로는 그 이전에 4번 실패했습니다. 2021년 코파 아메리카에서 그들은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메시는 대표팀과 함께 첫 큰 타이틀을 획득하고 그로부터 아르헨티나는 연속된 성공을 찾아갔습니다. 코파 아메리카 우승 이후 그들은 CONMEBOL 우에파컵 오브 챔피언스 결승전에 진출하여 처음으로 열린 파이널리시마에서 이탈리아를 이겼습니다. 거의 30년 만에.
유럽과 남미는 다른 지역들에 비해 축구가 더 발전된 두 곳임이 분명합니다. 그 승리 이후 아르헨티나는 2022년 3월에 다시 한번 영광의 정상에 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공식적이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슈퍼컵 경기는 시즌 개막전의 서막이라고 종종 말합니다. 확실히 아르헨티나는 완벽한 스타트를 찍어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세계 정상에 올라섰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도전은 사우디아라비아에게 패배한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는 이제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회 도중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와 같은 베테랑 선수들을 벤치로 보내고 최종 목표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칼로니는 변화를 감행하고 아르헨티나는 성공을 감행했습니다. 그 경기 이후 사람들은 메시가 변화했음을 보았습니다. 그는 혼자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팀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엔조, 맥알리스터, 줄리안 알바레즈, 몰리나와 같은 선수들은 메시로부터 함께 축구를 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월드컵 우승컵을 차지하기 위해 빠르게 도달한 팀은 젊은 선수들과 경험이 풍부한 선수들이 혼합된 팀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이것이 현상이 아니라 피파 랭킹 1위의 결과물임을 증명했습니다. 2022 월드컵 이후 아르헨티나가 붕괴될 것이라고 예상했고 메시가 은퇴할 거라는 소문이 돌았으며 나머지 선수들은 너무 젊고 경험이 부족해 부담을 지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쁜 시나리오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022 월드컵 우승 이후 아르헨티나 대표팀은 이전보다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릴렉스한 마음으로 그들은 경기장에 들어서면 승리하며 뛰어난 골을 만들어냅니다. 메시는 다시 행복해지면서 계속해서 프리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이렇게 대표팀과 함께 경기를 즐기면 2026 월드컵에서 메시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월드컵이 끝난 후 아르헨티나는 6경기를 치르며 모두 승리했습니다. 17골을 넣고 어떤 경기에서도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노력과 개혁의 결과물입니다. 스칼로니 감독 체제에서 아르헨티나는 63경기를 치러 131골을 넣었으며 35골을 실었습니다. 평균적으로 매 경기에서 2골을 넣었습니다. 63경기에서 35골을 허용하며 거의 2경기가 끝나야 실점하는 통계를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63경기 중 39경기에 클린시트를 유지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공격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가진 팀이지만 상대팀의 역습 상황에 자주 처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성공은 놀라만한 일일 수 있지만 예선에서 그들을 지켜본 이들에게는 그것이 완전히 합리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남미 월드컵 예선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둔 두 팀 중 하나인 아르헨티나는 17경기를 치러야 했습니다. 스칼로니 감독 아래에서 아르헨티나는 유럽팀들을 상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7차례 대결에서 아르헨티나는 4승 3무로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르헨티나라는 이름의 여정의 끝이 아닙니다. 과거의 실패 뒤에 아르헨티나 축구의 미래는 다시 한번 밝아오르고 있습니다. 월드컵 결승전 아르헨티나 팀을 보면 젊은 선수들의 반은 25세 이하이며 크리스티안 로메로, 나후엘 몰리나, 엔조 페르난데즈, 맥알리스터와 특히 줄리안 알바레즈 같은 선수들이 그들의 선배들을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 선수 명단에는 후안 포이스, 에제키엘 팔라시오스, 티아고 알마다와 같은 선수들이 메시와 디마리아의 의지를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동안 메시는 아르헨티나가 세대 교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메시가 은퇴하지 않은 상황에서 젊고 재능 있는 아르헨티나 세대가 형성되어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의 성공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의 비디오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과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우리는 콘텐츠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종 모양의 버튼을 클릭하여 채널의 새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회차에서 만나요.